안녕하세요. 저는 평촌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남편이 쓰레기 짓을 하는 바람에 제 결혼 생활은 아주 짧고 굵게 끝났는데요. 시어머니 수술비를 부탁하길래 해준다고 했더니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이혼 서류였습니다. 우리 엄마 수술비는 내가 그동안 너랑 살아준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잘 쓸게. 아주 뻔뻔한 놈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모를 거라 생각한 건지 수술비가 해결됐다고 생각한 남편은 당장 갈라서자고 했고, 얼마 뒤 병원에서 온 전화 한 통에 남편은 제 앞에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저지른 짓과 또 병원에서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혼하자고 했던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었는지 그 사연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분 소개로 만난 남편과는 약 1년 반 정도 연애했습니다. 서로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양가의 인사 후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 남편과 크게 싸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5시 퇴근이고 회사도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늘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웬만한 일에는 조퇴를 하거나 회사를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너무 두통이 심해서 약을 먹었는데도 낫질 않아 종일 끙끙댔죠. 보다 못한 팀장님이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그러지 말고 얼른 들어가. 이건 급한 거 아니니까 내일 나와서 하고 빨리 병원 갔다가 집에 가서 푹 쉬어. 참아보려고 했지만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해 결국 오후 3시쯤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사 근처 병원으로 향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회사에서 맡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커서 그랬는지 약 먹고 쉬라는 말에 약국에 들러 약 받아서 집에 오니 오후 5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시간이면 집에 와 있을 시간이라 집에 있겠지 싶어 따로 전화하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니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씻는구나 생각했고 저는 이날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앉아 잠시 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 앞에 검은색으로 무슨 털뭉치가 보이더라고요. 뭐지 싶었던 저는 가까이 가서 봤는데 글쎄 가발이었습니다. 이때 제 기분은 정말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순간 이게 뭔가 싶어서 손이 덜덜 떨리고 그때 마침 남편이 씻고 나왔는데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이야. 너 언제 왔어? 그때 남편을 쳐다봤더니 머리 가운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은아, 너 어떻게 이 시간에 왔냐고?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연애할 때 몰랐냐고요? 네, 몰랐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도 정말 몰랐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탈모야, 젊은 사람도 많으니 그렇다 쳐도 이걸 감쪽같이 속였다는 그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너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설명해. 뭐가? 머리 말이야. 탈모가 뭐 흠이냐? 나는 뭐 대머리 되고 싶어서 됐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너는 나 안 속였어? 내가 뭘 속여? 너 성형했잖아, 쌍수! 네, 저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연애 시작하고 2달 정도 되었을 때 사실대로 고백했어요. 눈 수술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다며 요즘 쌍꺼풀 수술은 뭐 성형도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연애하는 내내 가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난 성형한 거 미리 말했잖아. 암튼 너도
컴플렉스니까 수술한 거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 두통 때문에 머리가 아파 돌아버릴 지경이었는데 남편의 비밀까지 알고 나니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더 말할 기운도 없어서 약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거실로 나가보니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머리만 보였습니다. 조명 때문인지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제가 다 알게 됐으니 남편은 이제 가발도 안 쓰더라고요. 두통이 좀 사라지고 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네가 좋다고 할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 자체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머리숱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남자들 탈모는 흔하다 보니 남편이 좀 빨리 탈모가 찾아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그럼 어쩌겠어요? 이걸로 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대머리인 남편을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니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았지만 곧 적응하겠지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속인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렇다고 내내 그 일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연애 때와 달리 게을러졌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퇴근 후 먼저 와서 저녁해놓고 저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고 퇴근 후 자기 전까지 TV 리모컨을 손에서 놓을 줄 모르더라고요. 자기야, 아파트 헬스장 싸던데 거기 같이 다닐래? 헬스? 갑자기 무슨 헬스? 자기 뱃살 많이 나왔잖아. 그래도 결혼 전에는 운동해서 관리하더니 요즘 통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때야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거지. 이제 뭐 그런 걸 신경 써. 귀찮아. 일하고 와서 운동까지 하면 나랑 언제 쉬냐? 난 TV 보면서 이러고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 사실 갑자기 늘어난 남편의 뱃살도 문제였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같이 운동하자고 한 건데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헬스장을 끊어 운동을 시작했고 뭔가 시작하면 빠지는 걸 싫어했던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 퇴근 후 매일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집에 오면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는데 자기 아직도 TV 봐? 이거 저번 주에 못 본 건데 재방하길래. 자기도 볼래? 아니야. 소파에 누워 TV 보는 것도 보기 싫었는데 거의 매일 맥주 한 캔은 기본이었습니다. 제가 불만인 건 남편은 자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어요. 드라마 몰아서 보게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그렇게 밤 12시까지 실컷 TV를 보다가 안방에 들어가 잘 때도 핸드폰을 켜서는 아이돌 뮤비나 드라마 요약본 같은 영상을 찾아보다 혼자 키득대며 새벽 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다 자기 일수였습니다. 그래도 시댁과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사시면서 저는 남편 없이도 시댁에 자주 가곤 했는데 어머님하고 사이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외아들이라고 제 남편을 챙기는 분이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어머님 전화를 받고 시댁에 갔습니다. 뭐 줄 게 있다면서 잠깐 왔다 가라고 하시길래 알았다고 갔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건 콩이었습니다. 이거 콩인데 검은 콩물에 두피 마사지하면 탈모에 좋다고 하니까 네가 신경 좀 써서 우리 현민이 좀 해줘. 마사지요? 그래, 머리 감고 헹굴 때 콩물 써도 된다고 하더라. 시모는 어디서 민간요법을 들으시고는 콩을 잔뜩 주셨는데 사실 탈모는 치료를 받아야지 이런 콩에 의존해서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소신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콩물보다는 탈모가 더 진행되지 않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더 이거 정말 효과 있대. 한번 해봐. 아니다. 딱 한 달만 해봐. 정말 달라질걸? 나 아는 사람이 콩물 써서 머리카락 다시 나기 시작했대. 혹시 알아? 내 아들도 그렇게 될지? 더 말씀드려도 듣지 않으실 것 같아
일단 콩을 받아오긴 했는데 집에 와보니 TV는 켜져 있고 남편은 소파에 대자로 누워 손에는 리모컨을 꼭 쥔 채 자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탈모 속인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 얘기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게을러도 너무 게을렀어요. 자기야, 좀 일어나 봐. 에, 주말인데 좀 자자. 그럼 들어가서 자든가. 드라마 보던 중이었어. 잘 거면 안방 가서 자. 이것만 보고. 어머님이 콩 주셨어. 자기 머리 됐어. 그거 다 소용없어. 나 25살 때부터 탈모 시작이었는데 아무리 콩 먹고 머리에 바르고 해도 소용없더라. 오히려 더 빠졌다고. 하고 싶으면 너나 해. 어머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걸 뭐하러 받아왔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남편은 또 TV 채널을 막 돌리다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찾았다며 이것만 본다고 했는데 1분도 안 돼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콩이고 뭐고 간에 짜증나서 저는 이날 친정으로 갔고 일요일까지 있다가 자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시모가 와 있었습니다. 아니 넌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 남편한테 이거 안 해주고 친정 가서 자고 온 거냐? 현민 씨한테 얘기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해주라고 하는 건 하고 갔었어야지. 오늘은 내가 마사지 해줬으니까 내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네가 책임지고 해줘. 알았지? 시모는 그렇게 가셨는데 차라리 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면 모를까. 남편은 제가 해준다고 해도 거부하면서 또 시모한테는 안 하고 있다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통에 매일 회사에서 전화로 시모에게 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풀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피곤해도 빠지지 않고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땀을 쫙 빼고 와서 샤워하면 몸도 개운하고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결혼 전보다 건강해지고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주변에서 몸매도 예뻐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게 남편 눈에 자극이 된 건지 어느 날 남편은 머리를 심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뭘 한다고? 머리 심는다고. 요즘 그거 많이 한대. 내가 진작에 치료받고 한번 상담 받아보자고 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암튼 나 병원도 다녀왔어. 남편은 날짜까지 잡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은 횡한 정수리 부분에 머리를 심고 왔는데 아프다고 하면서도 만족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관리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자기야, 나도 그 헬스장 같이 다닐까? 요즘 왜 그래? 왜 그러긴, 나도 몸 관리해야지. 거울 보니까 안 되겠더라. 머리카락은 이제 해결됐고 뱃살 좀 빼려면 헬스장 가서 뭐 하면 돼? 자기 뭘로 살을 뺀 거야? 남편은 머리를 심고 난 후부터 외모가 꾸는데 부쩍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헬스장도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이래저래 싸우기도 하고 실망도 했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남편 머리는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확실히 머리카락이 풍성해지니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인상도 좋아졌어요. 저도 보기 좋았지만 남편 역시 스스로 만족감이 대단했습니다. 자기야, 어때? 오늘 내 머리 스타일? 좋네. 역시 사람은 머리숱이 진짜 중요하네. 연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과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데 그래서 더는 신경 쓸 일이 없겠지 하던 중에 시모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왔는데 남편에게 들으니 어머님이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안 좋으셔서? 엄마 혈압도 그렇고 현기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입원하셨어. 입원한 김에 검사도 받기로 했고.
남편이나 저나 회사를 가야 하니 간병인을 쓰게 됐는데 그래도 퇴근 후에는 남편이 병원에 가서 시모를 챙겼습니다. 당연히 저도 갔고요. 다행히 시모는 위급한 상황도 아니어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시모는 퇴원을 했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시모는 장염으로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 수속은 제가 했고 급한 대로 간병인을 또 썼죠. 하지만 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던 남편이 이번엔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 간병인도 있고 자기도 갈 거라며. 나까지 뭐하러 가? 어차피 우리 다 같이 있을 수도 없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 일인데도 관심이 없어 보였고 시모는 퇴원을 했다가도 다시 장염으로 입원을 하고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지 물어봤더니 장내 유익균이 사라져서 장염이 자꾸 생기는 거라고 하더군요. 위막성 대장염이라고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질환이었지만 알아보니 이러다 회복이 되기도 한다길래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좋아져서 퇴원하면 다시 장염 재발로 입원을 해야 했기에 결국 시모는 장기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시모는 많이 지친 상태였고 혼자 걷는 것도 못할 만큼 기력도 없었어요. 우리 현민이는 전화 왔어? 네,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못 온다고 하네요. 그래, 바쁘겠지. 그냥 둬. 오라가라 하지 말고. 시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폐렴도 걸렸었는데 출혈 때문에 중환자실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땐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남편도 병원에 자주 왔는데 다행히 금방 좋아졌고 일반 병실로 옮긴 걸 본 남편은 다시 병원에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라 너무 힘들잖아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매일은 아니어도 병원에 갔다가 주말에 병원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병인이 있더라도 아예 다 맡겨놓을 순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다시 재발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당분간 저희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면 되니까 이게 낫다 싶었죠. 시댁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동안 장염으로 살도 많이 빠지신 상태라 옆에서 볼 때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신경 쓰며 시모를 챙기며 지냈어요. 시모를 집에 모시고 난 뒤부터 저는 회사를 자주 빠져야 했습니다. 간병인이 집으로 오긴 했는데 일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한다고 하면 제가 조퇴하고 오기도 했고 말없이 안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게 다른 간병인으로 몇 번이나 바꿨지만 다들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그만뒀고 쉽게 구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남편은 매일 아침이면 멋을 부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후줄근하게 하고 출근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속 편한 사람처럼 보이니 제 입장에서는 답답했습니다. 오늘 무슨 약속 있어? 아니? 왜? 머리에 너무 힘준 거 아니야? 이러려고 심은 건데. 어때? 괜찮아? 뭔가 약한가? 좀 과하다. 과하긴 내 눈엔 멋지기만 하구만. 그런데 당신은 출근 준비 안 해? 오늘 간병인 못 온다고 해서 연차 썼어. 어제도 말했잖아. 아, 그래? 말한 줄 몰랐어. 암튼 알았어. 그럼 나 다녀올게. 좀 화가 났습니다. 남편까지 회사를 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 때문에 제가 연차를 썼다고 하면 다음 날에는 본인이 회사를 빠지겠다고 하거나 간병인을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는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퇴근이 늦고 시모를 신경 써야 하는 건 저였기에 정말 하루하루 힘들고 스트레스였어요. 시모는 얼마 뒤 수술도 받게 되었는데 수술비 외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는지
병원에서는 중간 정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기야, 나 아직 회사야. 언제 끝나?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라 어머님 병원비 말이야. 아직 퇴원하려면 좀 남았잖아. 병원에서 중간 정산 한 번은 해야 할 거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 그런데 남편은 병원비 액수를 듣더니 친정 얘기를 꺼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몇 년 전 지방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신 게 있었습니다. 현재 주택에서 거주 중인데 나중에 지방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하셨고 그때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였죠. 그런데 주택 생활을 오래 하셨고 너무 지방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서 가까운 곳에 땅을 사서 사료 별장 비슷하게 집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진작에 부동산에 내놨는데 그게 드디어 팔린 겁니다. 한참 가격이 낮을 때 샀던 거라 그보다 비싸게 팔았고 그걸 알고 있던 남편은 그 돈 얘기를 꺼냈던 거였죠.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일단 급하니까 장모님께 말씀드리면 안 될까? 내가 꼭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친정 부모님도 시모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기에 제가 병원비에 말씀을 드리면 모른 척 하실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남편에게는 병원비를 당장 내야 할 목돈은 없었고 저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어서 친정에 말씀드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좀 어이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는 핑계로 툭하면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도 핸드폰만 붙들고 사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 핸드폰 좀 그만할 수 없어? 왜 그래? 나 드라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이런 거 보는 거야. 저 봐봐. 사람이 어쩜 그래? 어머님이 당신 엄마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누가 내 엄마 아니래? 그런데 어쩜 그렇게 무심한데? 병원에도 안 가보고 어머님 상태 어떤지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병원비도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뭐 병원비는 장모님이 내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드린다고 말씀드리라니까. 혹시 안 주신다고 그래? 어떻게든 드린다고? 적금 붙는 것도 없으면서 뭔 돈으로 갚을 건데? 말이나 해봐. 살면서 조금씩 갚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원래 부모 자식 간에 돈 빌리는 거 아니야. 아마 장모님도 그냥 주시는 걸로 생각하실걸? 감사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놈 때문에 화가 났는데 핸드폰으로 맨날 뭘 보길래 저렇게 빠져있나 싶어서 잠들었을 때 핸드폰을 한번 봤습니다. 영상 기록을 보니 역시나 걸그룹 아이돌 영상이랑 드라마 줄거리 영상을 많이도 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상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더군요. 그것도 신임 여직원과 말이죠. 메시지까지 확인할 생각은 없었는데 가장 최근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상해서 열어봤더니 바람이 맞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남편이 머리를 심고 나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 즈음 남편이 그 여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마구 뛰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여기서 한술 더 떠 시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한테 아무 내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사람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래놓고 자기 엄마 병원비는 친정에 부탁해서 대신 내달라고 했고 내가 시모를 챙기고 있으니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지 남편은 야근이다 회식이다 온갖 핑계를 대면 늦었던 것도 다 그 여직원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은아, 지금 돈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보낼까? 네 통장으로 보내면 되겠어? 아니야, 엄마. 돈 안 줘도 돼. 왜? 돈 구했어? 현민 씨가 알아서 한대. 정말? 당장 큰 돈은 어디서 구했는데? 암튼 구했으니까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래, 알았어. 그런데 혹시나 또 필요하면 전화해.
알았지? 알았어. 그 와중에 제가 심호 병원비를 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간 간병한다고 심호 곁에서 24시간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퇴근하고 피곤해도 병원에 가려고 했고 간병인 문제 때문에 심호를 챙길 사람이 없었을 때도 회사를 빠져가며 제가 챙겼습니다. 거동이 힘드셔서 잠깐 자리를 비워도 불안했던 상황이라 저 역시 많이 힘들었는데 자기 와이프는 이 고생을 하게 해놓고 본인은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병원비고 뭐고 당장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순순히 이혼을 해주는 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눈치챈 걸 남편이 모를 때 빠르게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순서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외박을 하던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 입만 아팠거든요. 당신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이제 자려고 했는데 막 들어오네? 일 많았어? 오늘 회식도 있었거든. 나 씻고 알아서 잘 테니까 얼른 자. 그래, 알았어. 하지만 먼저 잠든 건 남편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매일 퇴근하고 여자도 만나야 하고 술도 마셔야 하니 눕기만 하면 바로 자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재빠르게 움직여서 핸드폰을 열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메시지부터 통화 기록에 이것저것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상간녀로 추정되는 어떤 여자의 뒷모습도 영상으로 있어서 일단 저장해두었는데 며칠 뒤 그 여자의 얼굴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참 여기저기 많이도 다녔는데 바람을 피우려면 들키지나 말던가 이건 뭐 대놓고 나 바람 핀다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매일 퇴근이 늦었고 상간녀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도 곧 끝이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예상되는 뻔한 결말에 시간이 지날수록 화도 점점 안 나더라고요.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요. 병원에는 사정을 얘기해서 납부일을 조금 뒤로 미룬 상태였는데 남편은 이미 납부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병원비는 해결된 거야? 그럼 병원에 전화해서 잘 얘기했어. 그런데 밖에서 딴짓을 하고 다니더라도 자기 엄마 병원비를 처가에서 해준다고 했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더군요. 사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거겠죠. 지금 한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자기 와이프가 뭐라고 사는지 자기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저 신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준비를 끝내놓고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찍 퇴근 후 집에 와서는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뭔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는 거야? 정훈아, 왜 그러는데? 갑자기 진지해진 남편의 모습에 혹시나 제가 눈치챈 걸 알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저한테 내민 건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뭔데? 큰 대봉투를 저한테 내밀길래 뭔가 싶어 열어봤는데 이혼하자고? 남편은 제가 이혼 못한다고 펄쩍 뛰기라도 할 줄 알았는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아주 반가운 얘기였습니다. 제가 너무 원하는 거였으니까요. 그걸 본 저는 순간 연기를 좀 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유가 있냐? 우리 사는 걸 봐봐. 연애할 때처럼은 아니잖아, 솔직히.
그리고 우리 엄마 수술비는 내가 그동안 너랑 살아준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잘 쓸게. 뭐? 위자료? 너랑 살면서 나 그동안 참 많이 피곤했어.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해서 잔소리하고. 네가 내 엄마냐?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도 많고. 내가 처가 가서 너 눈 성형하기 전에 사진 봤는데 솔직히 그게 얼굴이냐? 그거 다 참고 살아준 나한테 고맙다고 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탈모 숨긴 거 참고 여태 살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제 눈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말하면서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무슨 이유를 대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고작 제 눈 수술한 걸 트집 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시모도 남편의 외도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뭘 어쩌겠어요? 이혼하자고 하는데 해야지.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알았어. 너 정말이지? 말 바꾸지 마라. 그거 지금 작성해서 빨리 줘. 내일 줄게. 퇴근하고 저녁에. 그래, 뭐 내가 고작 그 하루를 못 기다리겠어? 하지만 다음 날 이혼하자고 했던 남편의 입에서는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정은아, 엄마 수술비 어떻게 된 건데? 수술비가 왜? 냈다며.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아직 납부가 안 됐다고 하는 거냐고. 제대로 처리한 거 맞아? 병원에서 제대로 알고 있네. 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병원비를 안 냈으니까 안 냈다고 연락이 왔겠지. 냈다고 했잖아.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주제. 니네 엄마 병원비는 나한테 받고 싶었냐? 깔끔하게 이혼하고 신서윤 그 여자한테 병원비 달라고 하던가 해. 이 치졸한 놈아. 남편은 제가 상간녀의 이름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당황하는 듯 했는데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갔더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항상 12시 넘어서 들어오던 사람이 이 시간에는 어쩐 일이야? 저기 아, 참. 이거 주기로 했지? 자, 받아. 저는 남편에게 작성한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어쩌냐? 넌 유책 배우자라 내가 이혼 거부하면 소송도 못하는데 이건 아무 쓸모가 없네. 정은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무슨 말? 네가 그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그동안 나 속이고 살았다 이 얘기하려고? 오해야. 오해? 됐다. 듣기도 싫어. 피곤하니까 저리 가. 그러자 남편은 저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무시하자 급기야 제 앞을 가로막고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지금 뭐하냐? 잘못했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정은아, 내가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진짜야. 딱 일주일, 아니 3일이면 돼. 그 안에 내가 싹 다 정리한다고.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남편 말을 무시했는데 자기는 그 상간녀를 사랑한 적도 없고 그냥 신임 여직원으로 대했는데 좀 잘해줬더니 자기한테 먼저 만나자고 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 정말? 그 여자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당연하지. 그냥 걔가 오해한 거야. 내가 유부남이라고 다 말했는데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매일 책상 위에 먹을 거 올려두고 하는데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어디 한번 들어볼까? 뭘 들어? 남편이 저를 쫓아다니며 잘못했다고 할 때 혹시 무슨 얘기를 하려나 싶어 핸드폰으로 녹음기를 눌렀는데 상간녀에 대해서 저리 말하는 게 고스란히 다 녹음되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리네. 너 방금 나한테 한 말 다 사실이면 그 여자 데려와. 어? 다 그 여자가 꼬셔서 이렇게 된 거라며. 삼자대면 하자. 네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 여자 얘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성질을 내기 시작했는데 야,
이건 아니잖아. 왜 녹음을 해? 떳떳하다며. 이리 내놔. 싫은데? 이리 안 내놔. 남편이 갑자기 저를 밀치고 핸드폰을 뺏으려 하자 저는 급한 대로 남편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야야, 그 손 놔, 얼른. 너부터 나. 내 폰 내려놓으라고. 우리끼리 얘기해야지. 왜 걔를 부르자고 하는 건데? 삭제한다고 약속하면 내려놓을게.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핸드폰 안 내놓으면 나도 안 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거기 조심해야 돼. 머리 심은 곳이잖아. 그건 나랑 상관없지. 결국 남편은 머리카락이 소중했는지 제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놨는데 병원에서 입금이 안 된 걸 알게 된 시모 역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줄도 모르고 전화에서는 여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청산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셔야지. 내가 듣기론 네가 낸다고 했다며.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왜 병원비를 내요? 이혼이라니? 시모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을 했는데 다 티나요, 어머님. 병원비 납부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어머님의 아들한테 직접 문자까지 보내놓고 왜 모른 척 하세요? 바람 피고 있는 거 진작에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그동안 내 인생 제대로 못 산 게 너무 후회가 되고 한이 되어서 아들한테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한 거야. 그 말이지 다른 뜻은 없어. 시모는 계속 앞뒤 안 맞는 말만 하셨고 저는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정확히 얘기했죠. 잘 들어.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그런데 잘못해놓고 조용히 이혼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 회사에서 작은 실수만 해도 혼나는데 나 몰래 이런 엄청난 짓을 벌여놓고 내가 그냥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정은아. 나도 너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걸 그랬다. 탈모 숨긴 거 알고도 봐주고 살았더니 꼴에 머리 심었다고 여자나 만나고 다니냐? 생각할수록 웃긴다.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떳떳하게 만나.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진행하면 더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소송 기간도 줄이고 수집한 증거도 두 소송 모두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 보니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살면서 제 인생에서 소송할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것도 상간녀 소송이라니 너무 기가 막혔지만 누구 좋으라고 도장만 찍어주고 끝냅니까? 저는 아주 끝을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남편은 며칠간 제가 말없이 조용히 있으니 혹시나 마음을 바꾼 건가 헛다리를 짚기도 했는데 며칠 뒤 상간녀 소장이 도착하고 나서 한 번 더 난리를 피웠습니다. 너 정말 1억이야? 그럼 내가 뭐 말로만 큰 소리 친 줄 알았어?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연애 때 나를 그렇게 겪어보고도 나를 몰라? 언제든 내가 추진력이 있어서 좋다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시키는 대로 할게. 넌 실수 안 해?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 너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야? 그래도 난 너처럼 이런 더러운 짓은 안 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말해봐. 이런 걸 실수라고 하는지. 저는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거라 처음에는 저도 무섭고 막막하고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지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대로 덮어두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인생도 소중한 거니까요. 남편이 더 괘씸한 건 그냥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시모 병원비를 받아내고 이혼 서류를 건네준 것처럼 나름 계획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이게 너무 참기 힘들었어요. 그러니 제가 더 용서할 수 없는 거였죠. 그리고 계속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시모의 병원비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하루빨리 소송이 끝나고 저 인간과 완전히 남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참으로 지저분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 잘못을 인정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지만 그래도 저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답변서를 계속 질질 끌길래 일단 기다려봤는데 내용은 뻔했습니다. 이혼한 줄 알고 만났다고 했고 본인도 속은 거라 너무 힘든 상태라는 둥 답변서 안에는 헛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다 오픈하지 않았어요. 반박 내용 답변서를 뒷받침할 정도로만 작성했고 제가 무슨 패를 들고 있는지는 남편이나 상간녀 모두 모르게 했습니다. 그러니 애가 타는 쪽은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지.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니 끝까지 우길 생각이었나 본데 결국 소송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전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하고 통쾌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간녀 판결문을 받았는데 어찌나 후련하던지. 남편도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저를 통해 자기 엄마 병원비 해결하고 이혼한 뒤 상간녀와 잘 살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틀어졌습니다. 전 남편은 전시모 병원비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내 대출은 저 모르게 이미 다 받아서 추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용카드 한도도 많지 않았으니 남은 건 대출이었는데 그마저도 은행 대출은 어려워 이 금융권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류 정리가 다 끝나고 정확히 한 달 만에 제 앞에 나타난 전 남편은 그간 많이 힘들었는지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와서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나 진짜 힘들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 얼굴에 살 빠진 거 안 보여? 남편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왔는데 밤늦게 찾아와서 제대로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만 가라고 했는데도 전 남편은 현재 자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나 진짜 후회 많이 했어. 지금도 하고 있고. 후회할 짓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안 들었냐? 당연히 했지. 그래서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고. 그런데 너 우리 엄마 소식 안 궁금해? 내가 왜 남의 엄마 소식을 궁금해해야 하는데? 엄마 퇴원하셨고 지금은 나랑 같이 살고 있어. 엄마도 이번에 내가 너랑 다시 재결합하면 전보다 더 잘해주신다고 하셨어. 진짜야. 웃긴다. 그 여자는 어쩌고 아쉬우니까 나 찾아와서 이러냐? 그런데 그때 전 남편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벗은 모습을 보는데 머리가 휑하더라고요. 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지? 그리고 솔직히 네 책임도 있어. 뭐? 그때 네가 내 머리카락 아주 세게 움켜쥐는 바람에 이렇게 빠진 것 같다고. 야, 그 정도로 빠질 거면 그 비싼 돈 주고 왜 심냐? 네가 관리를 못한 탓이지? 사실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전 남편의 소식을 이미 전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 남편을 소개해준 사람이 인생 망했다며 알려줬는데 상간녀는 소송으로 소문나자 이직한다고 회사 그만두고 전 남편한테도 헤어지자고 통보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 소송 때문도 있었지만 아픈 시모를 모셔야 하고 거기다 전 남편이 탈모까지 있는 걸 보고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떠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저 때문에 다시 머리카락이 빠졌다며 책임이 있네 없네 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냐고요. 내가 그땐 몰라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탈모 속이고 결혼한 거 이혼 사유 된다고 하더라. 나처럼 배우자가 대머리인 걸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고 소송 걸었는데 이긴 사례도 있다고 하네.
그런데 뭐 잘났다고 이제 와서 나한테 따지는데? 아니, 정은아, 이리 와. 다시는 못 찾아오게 만들어줄게. 남은 머리카락까지 다 뽑아줄 테니까 나한테 그 책임 물으려면 차라리 남은 머리카락 다 뽑히고 나서 못 따지해. 그러면 내가 좀 덜 억울할 것 같거든? 그러자 전 남편은 이리저리 저를 피해 도망치는데 하도 그 꼴이 우스워서 욕 실컷 해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탈모로 대머리면 뭐 어떻고 성형이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만났고 결혼까지 했으면 다 이해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저 하나로는 부족했는지 풍성해진 머리카락을 다시 갖게 되고는 다른 마음을 품었는데 다시 재결합을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쉽게 변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떨어질 대로 정이 다 떨어져서 남은 정도 미련도 없고요. 듣기로 전 남편은 다시 비싼 돈 들여서 머리를 심었다고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다 빠졌다고 했습니다. 전시모가 퇴원을 하고 난 뒤에도 병원에 자주 가야 하다 보니 전 남편은 자기 관리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전 남편 입장에서는 저와 살 때가 정말 편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겠죠? 자기 엄마 병간호도 저한테 맡기고 집안 살림도 저한테 하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마음 편하게 상간녀한테 돈이나 펑펑 쓰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다녔으니 그때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니 그날 이후로도 저를 찾아와 재결합 요구를 참 많이도 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땐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는 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얄짤 없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다가 전 남편인 걸 알고 끊었는데 문자로도 저를 괴롭혔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자기 팔자 자기가 꼰 거죠. 쪽팔리게 바람펴서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회사에 쫙 퍼졌는데도 이직하기엔 나이도 애매하고 그럴 능력도 안 되니 무작정 버텼는데 전시 모두 챙겨야 하는 현실에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있을 때 좀 잘하지. 평생 후회하며 살라고 깔끔하게 무시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시댁도 남편도 없으니 홀가분하게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속인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결혼 생활 내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그런지 아무 미련도 없고 오히려 소송 당시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서 꼭 억울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혼했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너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혼 소송 당시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혼녀에 대한 시선이 어떨지 그걸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는데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일하며 사는 데만 해도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일하고 퇴근하면 운동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틈틈이 읽고 지내고 있어요.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결혼한 인생만이 꼭 성공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게 제 인생을 최선을 다해 잘 살 거고요. 분명 이혼녀에 대한 안 좋은 시선도 있겠지만 제가 저 스스로 제 인생 만족하면 그걸로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저처럼 이혼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당당해지세요.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남은 인생 괴롭게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자기 인생 사는 게 훨씬 멋지니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